나는 40대 중반의 기업가. 이름은 김민준이다. 사람들은 나를 성공한 사업가라고 부른다. 완벽한 슈트, 깔끔한 머리. 그리고 내가 앉아있는 곳은 언제나 빌딩의 가장 높은 층이었다. 내 사무실 창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고 그 아래로 수많은 사람들이 바삐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그들 중 가장 높은 곳에 서 있는 사람 중 한 명이었다. 겉으로 보면 내 삶은 완벽했다. 사회적으로 성공했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아내가 있었으며 착실하게 자라는 아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 완벽함은 마치 잘 포장된 빈 상자 같았다.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아내와의 대화는 업무 보고서처럼 건조했고 아들과의 시간은 의무적인 사진 촬영처럼 느껴졌다.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아 있어도 우리는 각자의 스마트폰 화면에만 집중했다. 마치 같은 공간에 있는 두 개의 섬처럼. 어느 날 저녁, 회사에서 늦게까지 일을 마치고 운전기사가 모는 채 몸을 실었다. 창밖으로 휘황찬란한 도시의 불빛이 스쳐 지나갔지만 내 마음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익숙한 풍경들이 낯설게 느껴졌다. 이 모든 성공과 부가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는 질문이 문득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가족을 위해 일한다고 항상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사실은 나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달리고 있었을 뿐이었다. 집에 도착하자 현관문이 열리고 아내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늘도 늦었군요. 식사 안 차려놨어요. 먼저 자요. 그녀는 이미 약속이 있는 듯 드레스 차림이었다. 나는 고개만 끄덕이고 거실로 들어섰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켰다. 뉴스 앵커가 활기차게 경제 소식을 전하고 있었지만 나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화면 속에 반짝이는 이미지들을 무표정하게 응시할 뿐이었다. 그때 내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다. 가난했지만 따뜻했던 부모님의 품. 골목길에서 친구들과 해맑게 뛰어놀던 시간들. 그 시절의 나는 지금의 나보다 훨씬 더 행복했던 것 같았다. 성공이라는 덧없는 목표를 향해 달려오느라 나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모두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마음속에 깊은 한숨이 피어올랐다. 나는 이 거대하고 화려한 집 안에서 완전히 혼자였다. 내 주변에는 항상 사람이 있었지만 아무도 나의 공허함을 알아주지 않았다. 아니, 나 스스로도 그 공허함을 외면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다음 날 아침, 언제나처럼 무미건조한 하루가 시작되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메뉴로 아침을 먹고, 정해진 옷을 입고 회사로 향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그 규칙적인 삶은 나를 질식시킬 것만 같았다. 그날 오후,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사장님, 어떤 분이 사장님을 뵙고 싶다고 하시는데 약속이 없는 분이라서요. 나는 귀찮은 듯 손을 내저었다. 돌려보내세요. 지금은 바쁘니까. 하지만 그분이 김민준 사장님이시죠? 하고 제 이름을 정확히 말하면서 5년 전 비 오는 날 밤에 만난 적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비서의 말에 나는 순간적으로 온몸이 굳어버렸다. 5년 전. 비 오는 밤 그 단어들이 마치 잊고 싶었던 악몽처럼 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심장이 불안하게 쿵쾅거렸다. 나는 잊고 싶었던 과거의 조각들이 서서히 맞춰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나는 비서에게 그 사람을 들여보내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다. 그녀는 날고해진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은 5년 전과 똑같았다.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고
그녀의 손에는 작은 아이가 꼭 잡고 있었다. 아이는 커다란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나는 그 순간 그 눈빛이 왜 그렇게 낯설지 않은지 의아했다.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나온 다음 말은 나의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는 연희라고 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제 딸 미나입니다. 그녀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5년 전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을 잊었을지 모르지만 나는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어요. 당신이 나를 버리고 떠난 날, 나는 당신의 아이를 가졌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내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5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은 희미했지만 그 여자와 함께 보냈던 시간만큼은 선명하게 떠올랐다. 나는 그때 사업 문제로 인해 큰 압박을 받고 있었고 모든 것을 잊고 싶어서 무작정 술을 마셨다. 그리고 배서 우연히 만난 그녀와 하룻밤을 보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후회와 죄책감에 휩싸여 그녀를 홀로 남겨두고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다. 그리고 그 기억을 내 삶의 가장 깊은 곳에 봉인해 두었다. 하지만 이제 그 과거의 조각이 살아있는 증거와 함께 내 눈앞에 나타났다. 나는 미나라는 아이를 다시 한번 쳐다보았다. 아이의 커다랗고 맑은 눈은 나를 똑 닮아 있었다. 그 사실을 깨닫자마자 내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 눈앞에 있었다. 나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다. 당황함과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종류의 슬픔이 뒤섞였다. 나는 그녀를 내 사무실로 들였다. 비서는 내가 하라는 대로 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의아함과 경계심이 가득했다. 내가 닫힌 문 뒤에서 연희와 마주 앉았을 때 나는 마치 다른 세계에 와 있는 것 같았다. 나의 완벽하고 통제된 삶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왜 이제야 찾아왔죠? 나는 차갑게 물었다. 내 목소리는 떨렸고 나는 그 떨림을 숨기려 애썼다.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꼭 잡았다. 그때는 당신의 연락처도 이름도 몰랐습니다. 그저 당신이 남겨둔 명함 한 장만 있었을 뿐이에요. 나는 당신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당신은 너무나 높은 곳에 있었어요. 나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녀의 말에 나는 죄책감에 고개를 숙였다. 내가 그때 남겨둔 명함은 내 이름이 아닌 그저 사업용 가명이었다. 나는 5년 동안 혼자서 미나를 키웠습니다. 당신이 누군지 알았지만 감히 찾아올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하지만 최근에 미나가 크게 아팠고 나는 더 이상 혼자 힘으로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그 눈물에 가슴이 아팠다. 그녀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지 상상할 수 없었다. 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내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아내와 아들이 있는 나의 완벽한 삶. 그리고 이 갑작스러운 진실. 이 모든 것이 알려진다면 나의 명성과 회사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이다. 나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했다. 그리고 그때 내 머릿속에 하나의 계획이 떠올랐다. 가장 이기적이고 가장 안전한 해결책. 좋아요. 나는 결심한 듯 말했다.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연희는 희망에 찬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네, 어떤 조건이든 말씀하세요. 시어째, 당신과 나는 계약 결혼을 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사업적인 거래일 뿐입니다. 우리 관계는 남들에게는 완벽한 부부처럼 보여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둘째, 당신은 내가 시키는 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지원할 것입니다. 당신과 미나의 삶을 책임지겠습니다. 셋째,
이 아이는 내 딸이 아니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건 아무도 모르는 우리만의 비밀입니다. 연희의 얼굴에서 희망의 빛이 서서히 사라졌다. 그녀는 내가 내민 조건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왜? 이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최선입니다. 내게는 지켜야 할 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는 가난에서 벗어날 기회입니다. 나는 그녀의 동정을 자극하며 말했다. 이 아이를 위해, 당신의 미래를 위해 이 제안을 받아들이세요. 연희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녀의 눈동자는 흔들렸고 그녀는 자신의 딸을 내려다보았다. 미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연희는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절망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팔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서 과거의 순수하고 해맑은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 모습은 이미 가난과 고통 속에서 사라져버린 지 오래였다. 나는 그녀의 서늘한 눈빛을 보며 묘한 승리감을 느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나는 이 여자와 나의 딸을 내 곁에 둘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몰랐다. 이기심으로 시작된 이 계약이 결국 나의 삶을 파멸로 이끌 비극적인 서막이 될 것이라는 것을. 나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 순간이었다. 처음에는 이 모든 상황이 내게는 그저 계약일 뿐이었다. 나는 정해진 시간에 그들을 찾아갔고 필요한 물건들을 챙겨주었다. 미나가 내게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을 때 나는 그 말을 듣는 것이 어색하고 불편했다. 나는 그저 사업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하지만 미나의 순수하고 해맑은 눈빛을 마주할 때마다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알 수 없는 감정이 피어올랐다. 그녀는 내 삶에 들어온 작은 빛과 같았다. 어느 날 오후 나는 미나의 유치원 발표회에 참석했다. 나는 맨 뒷자리에 앉아 다른 학부모들의 시선을 피했다. 미나가 무대 위에서 서툴게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를 때 나는 내 아들의 발표회에는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내 아들은 내가 없는 것이 익숙한 아이였다. 나는 그때서야 내가 그동안 얼마나 무심하고 이기적인 아버지였는지 깨달았다. 미나는 나를 발견하고 환하게 웃었고 나는 그 미소에 왠지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발표회가 끝나고 미나가 내게 달려와 안겼을 때 나는 그녀를 꼭 끌어안았다. 낯선 감촉이었지만 따뜻하고 포근했다. 아빠, 미나 잘했죠?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사랑스러웠다. 나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나는 내가 이 아이를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계약 관계를 넘어선 진심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민에게 더욱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퇴근 후에는 그녀와 놀아주기 위해 그들의 집으로 향했고 주말에는 함께 동물원에 가거나 놀이공원에 갔다. 연희는 조용히 우리를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감사와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나는 그녀가 나의 모든 것을 용서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차가운 눈빛은 항상 내게 5년 전의 죄책감을 상기시켰다. 그러던 어느 날, 미나가 밤에 열이 심하게 났다. 나는 모든 것을 제쳐두고 그녀를 데리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링거를 맞고 잠든 미나를 보며 연희는 조용히 내게 말했다.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미나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이었고 나는 왠지 모르게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내가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은 이것뿐입니다. 나는 씁쓸하게 말했다. 미안해요. 연희는 고개를 저었다. 사과할 필요 없어요. 당신도 당신의 삶이 있었겠죠. 나는 그저 이 아이를 위해 당신에게 의지하는 것뿐이에요.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지만 동시에 그녀의 삶이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보여주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외로운 사람들이었다. 나는 그녀의 삶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었다. 5년 동안 그녀가 겪었던 고통과 절망, 그리고 그 안에서 피어난 민에 대한 사랑. 나는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5년 동안 힘들었죠?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것도 없는 내게 미나는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래서 나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아이를 지키고 싶었어요. 그녀의 진심 어린 고백에 나는 마음이 흔들렸다. 나는 그녀가 나를 찾아온 것이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라 절박한 상황에서 나온 마지막 선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그녀와 나의 관계가 단순한 계약을 넘어선 무언가로 변하고 있음을 느꼈다. 어쩌면 나는 그녀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싶었고, 그녀는 나의 공허함을 채워주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진실을 숨긴 위태로운 모래성 위에 지어진 것이었다. 나는 나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다. 연희와 미나의 삶을 책임지고, 나의 비밀을 지키고, 나의 명성을 보호하는 것, 모든 것이 내 통제 아래 있었다. 하지만 삶은 언제나 내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법이다. 나는 연희와 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감정의 늪에 깊숙이 빠져들었다. 죄책감과 동시에 행복을 느꼈다. 이 이중적인 감정은 나를 끊임없이 괴롭혔다. 연희는 차가웠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상실감이 서려 있었다. 나는 그녀가 잃어버린 5년의 삶을 되찾아주고 싶었다. 비록 내가 그 삶을 앗아간 장본인이지만 나는 연희를 위해 그녀가 좋아했던 그림을 사주고 그녀의 꿈이었던 작은 공방을 마련해 주었다. 그녀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내가 진심으로 그녀를 돕고 싶어 한다는 것을 깨닫자 천천히 마음의 문을 열었다. 그녀의 공방은 그녀의 영혼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 그녀가 그림을 그릴 때의 그 평온한 표정은 내가 아는 어떤 미소보다도 아름다웠다. 미나는 나의 삶에 예상치 못한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 그녀는 내가 회사에서 겪는 모든 스트레스를 잊게 해주었다. 나는 그녀를 위해 매일 밤 동화책을 읽어주었고 그녀의 작은 손을 잡고 산책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녀의 작은 손은 나의 크고 공허한 손을 따뜻하게 채워주었다. 나는 민에게서 나의 어린 시절을 보았다. 순수하고 해맑고 아무 걱정 없는 모습. 나는 그녀가 나와 같은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그녀의 곁에서 항상 따뜻한 아빠가 되어주고 싶었다. 하지만 나의 행복은 불안한 모래 위에 지어진 성과 같았다. 나의 아내는 내가 늦게 귀가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다. 요즘 당신 좀 이상해요. 항상 늦고 주말에도 집에 없어요. 혹시 다른 여자가 있는 건 아니겠죠? 그녀의 날카로운 질문에 나는 온몸이 굳어버렸다. 무슨 소리야? 요즘 회사가 너무 바빠서 그래. 나는 침착한 척 대답했지만 심장이 터질 것처럼 불안했다. 나는 그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꼈다. 나는 연희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나는 연희와 미나와의 관계를 더욱 비밀스럽게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만남의 장소를 바꾸고 연락하는 시간을 줄였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은 오히려 나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나는 내가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나는 2개의 가정을 가지고 있었고 2명의 아내와
2명의 자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거짓과 기만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나는 나의 아내에게 돌아가려고 노력했다. 그녀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데이트 신청을 하고 가족 여행을 계획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은 소용이 없었다. 그녀는 이미 내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지 오래였다. 우리 사이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다. 나는 결국 다시 연희에게로 돌아갔다. 그녀의 공방에서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은 내게 유일한 안식처였다. 어느 날 연희가 나에게 물었다. 당신은 왜 저를 도와주는 거죠? 단순히 계약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녀의 눈은 진실을 원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눈을 피했다. 그냥 당신이 힘들게 사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없어서요. 나는 거짓말을 했다. 내가 그녀를 돕는 진짜 이유는 내가 내 자신의 죄책감을 덜고 싶어서였다는 것을 차마 말할 수 없었다. 나는 그녀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었고 이제 그녀에게 보상해 주려고 하는 것뿐이었다. 그녀는 나의 대답을 믿지 않는 듯했다. 당신도 외롭군요. 그녀의 말에 나는 깜짝 놀랐다. 나는 당신이 완벽한 삶을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당신의 눈에는 나와 같은 외로움이 보여요. 나는 그녀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다. 그녀는 나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알아본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나의 외로움은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그녀의 외로움은 나의 죄 때문에 시작된 것이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바로잡고 싶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 내 이중 생활은 완벽하게 위장되어 있었다. 나는 회사 일에 매진하는 척하면서도 연희와 미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챙겼다. 나의 비서조차도 내가 어디에 가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나는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해주었다. 민에게는 최고급 장난감을 사주고 연희에게는 값비싼 옷과 보석을 선물했다. 연희는 그런 것들을 탐탁지 않아 했지만 미나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조용히 받아들였다. 그러나 나의 행복은 위태로운 줄타기와 같았다. 나의 아내는 내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기 시작했다. 그녀는 나의 핸드폰을 몰래 확인하고 나의 차 블랙박스를 뒤졌다. 그녀는 내가 연희의 아파트로 들어가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발견했다. 나는 그녀의 분노에 찬 눈빛을 마주했을 때 나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이게 다 뭐예요? 여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했다. 당신이 밤늦게까지 회사에 있었던 게 아니었군요. 당신은 다른 여자와 함께 있었어요. 나는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거짓말을 할 힘조차 없었다. 나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죄책감에 휩싸였다. 미안해요.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그 한마디뿐이었다. 미안하다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아요. 그녀는 나에게 물었다. 도대체 그 여자는 누구예요? 당신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뭐냐고요? 나는 나의 아내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나는 민에 대한 진실을 밝힐 용기가 없었다. 나는 나의 딸을 지키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또다시 거짓말을 했다. 그녀는 그냥 힘들게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잠시 도와주고 있는 것뿐이야. 오해하지 마. 아내는 나의 말을 믿지 않았다. 오해 사진까지 있는데 무슨 오해예요? 당신은 나를 바보로 아는군요. 그녀는 내게서 등을 돌리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우리는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잤지만 우리는 마치 다른 행성에 있는 사람들 같았다. 우리 사이의 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멀었다. 나는 아내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렸다.
그녀는 내게 냉정하게 대했고 우리의 아들은 내게서 멀어졌다. 나는 나의 완벽한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파괴된 후였다. 나는 다시 연희에게로 돌아갔다. 나는 연희에게 나의 아내와의 일을 말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녀에게서 위안을 찾았다. 연희와 미나와 함께하는 시간만이 내게 유일한 안식처였다. 나는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나 자신이 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의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나의 아내에게 그리고 나의 아들에게 너무나도 큰 상처를 주었다. 나는 나의 이기심으로 인해 두 가정을 파괴하고 있었다. 나의 행복은 다른 사람의 불행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바로잡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 나는 나의 과거를 후회했다. 만약 내가 5년 전 그날 밤에 그녀를 버리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만약 내가 그때 그녀의 손을 잡았다면 어땠을까? 나는 나의 과거의 실수가 이렇게 큰 비극을 낳을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나는 나의 죄의 대가를 치러야 했다. 나의 이중생활은 겉보기에는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아내는 나의 변명에 반쯤 포기한 듯 보였고 나는 회사 일과 개인적인 삶을 분리하는데 더욱 능숙해졌다. 나는 연희와 미나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가면을 벗고 진정한 나 자신이 되었다. 나는 그 짧은 순간의 행복에 중독되어 가고 있었다. 주말 아침, 나는 오랜만에 늦잠을 잤다. 눈을 뜨자마자 고소한 빵 냄새와 따뜻한 커피 향이 방 안가득 퍼져 있었다. 거실로 나가보니 연희가 미나와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미나는 작은 앞치마를 두르고 서툴지만 진지한 표정으로 연희를 돕고 있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워 나는 슬며시 미소를 지었다. 아빠, 일어났어요. 미나가 나를 발견하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 목소리는 마치 내 삶의 모든 어둠을 걷어내는 작은 햇살 같았다. 나는 소파에 앉아 그들을 지켜보았다. 연희는 뒤돌아서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평화로워 보였다. 그녀의 어깨는 더 이상 무겁지 않아 보였고 그녀의 손놀림은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가 정말로 행복하다고 믿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나를 더 깊은 죄책감 속으로 끌어당겼다. 그녀의 행복은 나의 거짓말 위에 지어진 것이었으니까.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함께 공원으로 향했다. 미나는 내 손을 꼭 잡고 뛰어갔다. 나는 그녀의 작은 손의 온기를 느끼며 행복했다. 나는 그녀를 그네에 태우고 높이 높이 밀어주었다. 미나의 웃음소리가 공원 전체에 울려 퍼졌다. 나는 그 웃음소리를 영원히 간직하고 싶었다. 내가 가진 모든 성공과 명성보다 이 작은 순간의 행복이 훨씬 더 값지게 느껴졌다. 그때 연희가 조용히 다가와 내 옆에 섰다. 미나가 이렇게 해맑게 웃는 거 처음 봐요. 당신 덕분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나는 그녀의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녀는 내가 이 아이에게 한 모든 거짓말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나를 미나의 행복을 되찾아준 구원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믿음을 배신하고 있다는 사실에 괴로웠다.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우리는 공원을 산책했다. 미나는 앞서서 뛰어다녔고 나는 연희와 나란히 걸었다. 이런 평범한 날이 너무 그리웠어요. 연희가 말했다. 이 아이와 함께 평범한 가정을 꾸리는 것, 그것이 나의 유일한 꿈이었거든요. 나는 그녀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녀의 꿈을 이루어 주었지만 그 꿈은 가짜였다. 나는 그녀에게 거짓된 행복을 팔고 있었다. 그녀의 꿈이 아름다울수록 나의 죄는 더욱 무겁게 느껴졌다. 나는 나의 진짜 가족을 생각했다.
나의 아들은 나의 손을 잡고 뛰어다닌 적이 없었고, 나의 아내는 나와 함께 공원을 산책한 적이 없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외로움 속에 갇혀 있었다. 나는 연희와 미나가 나의 삶에 가져다 준 이 따뜻한 온기가 너무나 소중했다. 나는 그들을 잃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더욱 필사적으로 나의 비밀을 지키려 노력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아무리 완벽하게 위장해도 거짓말은 언젠가는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것을. 그날 저녁 미나를 재우고 거실에 앉아 있는데 연희가 내게 따뜻한 차를 건네주었다. 당신도 힘들죠? 나는 당신이 힘들어하는 게 느껴져요. 그녀의 말에 나는 놀랐다. 나는 나의 감정을 완벽하게 숨기고 있다고 생각했다. 괜찮아요. 나는 말했다. 나는 당신과 미나만 행복하면 돼요. 그것은 진심이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해서라도 그들의 행복을 지키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내가 스스로 만든 덫에 갇혔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의 욕심과 이기심이 빚어낸 이 가짜 가족은 나를 잠시 행복하게 해주었지만 그 끝은 정해져 있었다. 나의 행복은 찰나에 불과할 것이었다. 그리고 그 뒤에 찾아올 고통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할 것이었다. 나는 나의 파멸이 임박했음을 직감했다. 아내는 내가 밤늦게까지 회사에 있는 이유를 더 이상 믿지 않았다. 그녀는 나의 행적을 의심했고 나의 핸드폰과 차량을 주시했다. 나는 그녀의 날카로운 질문에 매번 새로운 거짓말로 대답해야 했다. 요즘 회사에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어서 그래. 다음 달에 중요한 계약이 있어서 밤샘 작업을 해야 해. 나의 거짓말은 점점 더 정교해졌지만 그녀의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결국 탐정까지 고용했다. 나는 그녀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동시에 연희에게도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다. 어느 날 그녀의 오래된 친구가 공방에 찾아왔다. 그 친구는 연희가 나를 만난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연희야, 너 그 남자 기억나? 우리 5년 전에 일했던 그 식당에서 만났던 남자. 그 친구의 말에 연희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때 너한테 명함을 주면서 잘 부탁한다고 했던 남자 말이야. 이름이 김민준이었는데 그 친구의 말이 연희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5년 전 그녀는 술집에서 나를 만났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나는 명함 한 장을 남겨두고 떠났다. 그 명함에는 나의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연희는 내게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내가 왜 자신을 찾아와서 계약 결혼을 제안했는지, 왜 딸의 존재를 숨기려 했는지, 그리고 왜 갑자기 자신에게 잘해주기 시작했는지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날 밤 나는 연희의 공방에 찾아갔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다. 평소와 달리 그녀는 내게 차 한 잔도 건네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변화를 눈치챘다. 무슨 일 있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연희는 고개를 들고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당신, 내가 5년 전에 만난 그 남자가 맞죠? 당신의 이름이 김민준이라는 것도, 그리고 당신이 내 딸의 아빠라는 것도 알고 있었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했다. 나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나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이미 늦어버렸다. 나는 그녀에게 거짓말을 했다. 무슨 소리예요? 연희 씨, 나는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의 딸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어요. 당신이 나를 속였던 거 아니에요. 나의 거짓말은 그녀의 분노를 더욱 키웠다. 나를 또 속이려고요. 나는 당신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믿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결국 나를 이용한 것뿐이었군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나는 그녀의 눈물을 보고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그녀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그녀는 내게서 등을 돌렸다. 이제 그만해요. 당신의 영희는 이제 지긋지긋해요. 나는 그녀의 말에 할 말을 잃었다. 나는 나의 이기심으로 인해 그녀에게 2번이나 상처를 주었다. 나는 나의 행복을 위해 그녀의 순수함과 믿음을 짓밟았다. 나는 나의 죄의 대가를 치러야 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비참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봉투 안에는 연희와 미나가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내가 연희의 아파트를 드나드는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것은 5년 전 그날 밤의 호텔 기록과 미나가 내 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DNA 검사 결과지였다. 아내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내가 2 가정을 속이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비밀을 파헤쳤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나는 머리가 하얘졌다. 나의 모든 거짓말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나는 아내를 찾아가려 했지만 그녀는 이미 이혼 소장을 변호사를 통해 내게 보냈다. 소장에는 나의 모든 비리와 외도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그녀는 나의 회사와 명성에 타격을 줄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는 나의 삶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다. 나는 곧바로 연희에게 달려갔다. 그녀의 공방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나는 불안한 마음에 그녀의 아파트로 향했다. 아파트 현관문은 열려 있었고 집 안은 텅 비어 있었다. 미나의 작은 신발과 장난감, 그리고 연희의 물건들은 모두 사라져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없이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고 나를 떠났다. 나는 집 안을 미친 듯이 뛰어다녔다. 그녀의 편지라도 찾고 싶었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내가 준 모든 것들을 남겨둔 채 떠났다. 값비싼 옷, 보석, 그리고 내가 그녀에게 선물했던 그림 도구들까지. 그녀는 나의 돈과 선물을 원했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진심을 원했지만 나는 그녀에게 거짓말만 주었다. 나는 그녀의 진심을 짓밟았고 그녀는 더 이상 나를 믿지 않았다. 그녀의 떠난 자리는 차가웠다. 나는 소파에 주저앉아 미나의 작은 손수건을 발견했다. 그녀의 냄새가 묻어있는 손수건을 얼굴에 가져다 대자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나는 나의 이기심으로 인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두 잃었다. 나는 나의 아내와 아들을 잃었고 이제는 연희와 미나까지 잃었다. 나는 혼자였다. 며칠 후 나의 이혼 소식과 함께 나의 사생활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회사는 주가가 폭락했고 나는 사퇴 압박을 받았다. 나의 명성은 바닥으로 떨어졌다. 나는 더 이상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김민준 사장이 아니었다. 나는 그저 가족을 배신하고 이기적인 욕심을 채운 파렴치한 사람이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나의 화려한 삶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되찾고 싶었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 나의 이기심과 거짓말이 빚어낸 비극적인 결말이었다. 나는 나의 죄의 대가를 치러야 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나의 모든 것을 앗아갔다. 나는 외톨이가 되었다. 이 차갑고 텅 빈 세상에 나 혼자만 남았다. 회사 이사회는 내게 사퇴를 요구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존경받는 존재가 아니었다. 나는 그저 회사의 명성을 훼손한 골칫덩어리에 불과했다. 나는 아무 저항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포기했다. 나는 내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잃었다. 성공과 명예. 그리고 부는 한순간에 사라졌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낯설었다. 화려하고 값비싼 가구들은 더 이상 내게 의미가 없었다. 나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텅 빈 집안을 바라보았다. 나의 아내와 아들이 떠난 자리는 차가웠다. 그들이 남긴 흔적은 아무것도 없었다. 사진들도, 추억들도 모두 사라져 버렸다. 나는 내가 혼자라는 사실을 뼛속 깊이 깨달았다. 나는 연희와 미나를 찾으려 애썼다. 그녀의 공방과 아파트를 수십 번 찾아갔지만 그녀들은 이미 그곳에 없었다. 나는 그녀의 친구들에게도 연락을 취해봤지만 아무도 그녀의 행방을 알려주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세상에서 사라진 것처럼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나는 절망에 빠졌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나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것은 돈도 명예도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옆에 있어준 사랑하는 사람들의 존재였다. 나는 그들의 따뜻한 마음을 외면하고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려 했다. 그리고 그 결과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매일 밤 나는 술의 의지에 잠들었다. 술에 취하면 잠시나마 나의 고통을 잊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아침이 되면 현실은 더욱 잔인하게 나를 덮쳐왔다. 나는 나의 거울 속에서 파괴된 나의 모습을 보았다. 초췌하고 늙고 공허한 남자. 나는 더 이상 내가 누군지 알 수 없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잃었다. 나는 나의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었지만 그녀는 나의 전화도 받지 않았다. 나의 아들은 나를 외면했다. 나는 그들이 나를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주었다. 나는 그들의 삶을 파괴했고 이제 나의 삶도 파괴되었다. 나는 연희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싶었다. 그녀를 만난 것은 내게 행운이었다. 그녀는 나의 공허한 삶에 유일한 빛을 가져다 주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순수한 마음을 짓밟고 그녀에게 2번이나 상처를 주었다. 나는 그녀의 진심을 배신했고 그녀는 내게서 완전히 등을 돌렸다. 나의 삶은 비극으로 끝났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잃었다. 나는 나의 죄의 대가를 치러야 했다. 나는 홀로 남겨졌다. 이 넓고 차가운 세상에 나 혼자만 남겨졌다. 나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나는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었다. 나는 내 스스로 만든 지옥에 갇혔다. 나는 매일 밤 거실 소파에 앉아 텅 빈 벽을 바라보았다. 나의 아들이 앉아 텔레비전을 보던 자리, 아내가 차가운 목소리로 나를 맞이하던 현관문, 모든 곳에 그들의 흔적이 남아있었지만 그들은 더 이상 여기에 없었다. 그들의 부재는 나를 질식시켰다. 나는 나의 이기심과 거짓말이 빚어낸 이 차가운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나는 나의 과거를 회상했다. 5년 전, 그 비 오는 밤, 만약 내가 그녀를 버리고 가지 않았다면, 만약 내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면 어땠을까? 우리는 지금쯤 행복하게 함께 살고 있었을까? 미나는 나의 딸로서 나의 품에서 자랐을까? 나는 나의 이기심으로 인해 내가 얻을 수 있었던 가장 소중한 것을 놓쳐버렸다. 나는 연희와 미나의 흔적을 찾기 위해 매일 거리를 헤매었다. 그녀의 공방, 그녀가 자주 가던 카페, 미나의 유치원, 나는 그곳들을 계속 찾아갔다. 혹시라도 그녀들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 하는 희망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녀들은 마치 세상에서 사라진 것처럼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나는 한 남자가 되었다.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을 후회하는 남자. 나의 삶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나는 돈도 명예도 가족도 모두 잃었다. 내가 남긴 것은 오직 상처뿐이었다. 나는 나의 아내에게, 나의 아들에게, 그리고 연희와 민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나는 그들의 삶을 망쳤다. 어느 날 나는 우연히 공원에서 미나의 유치원 친구를 보았다. 그 아이의 엄마에게 미나의 소식을 물었다.
미나요 미나는 엄마랑 같이 지방으로 이사 갔대요. 엄마가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고 했대요. 지금쯤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을 거예요. 그녀의 말에 나는 안심하면서도 마음이 아팠다. 미나가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지만 동시에 나는 그 행복에 내가 없다는 사실에 슬펐다. 그녀들은 나 없이도 잘 살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존재였다. 나는 나의 삶을 되돌아보았다. 나는 항상 성공을 위해 달려왔다. 하지만 나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다. 그것은 사랑과 진실이었다. 나는 나의 욕심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다. 나의 삶은 비극이었다. 내가 만든 비극이었다. 나는 나의 죄의 대가를 치러야 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나의 남은 생을 홀로, 외롭게, 그리고 후회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나의 텅 빈 집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5년 전, 그 비 오는 밤처럼 비가 내리고 있었다. 나는 나의 눈물과 빗물이 섞여 내리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잃었다. 그리고 그 무엇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의 삶은 이제 완전히 끝이 났다. 나의 비극적인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다.